네. 원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말 놀라운 성과를 국민들한테 증명했습니다. 저희들이 확 쫄았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추산으로 당원 10만여 명이 집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독재 정권이라며 국민이 국가라는 대전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 변호인에 나온 대사잖아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긴 했는데 왜 그렇게 나는 그 옆에 그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 애들이 일부러 바로 옆에다가 스피커를 세우고 스피커만 왔어. 100명 왔대. 100명 사람. 욕을 하는데 진짜 저게 진짜 같은 나라 사람이 맞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통제선도 못 칠 만큼 가까이 허가를 해준 저희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싶어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의도가 왜 우리가 태극기 집회 하면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 아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유 이러잖아. 근데 걔네들은 촛불 집회나 뭐 이런 민주당이나 집회를 하면 거기에 회방을 놓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집회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니들을 내가 회방 놓겠다, 니들을 기분 나쁘게 하겠다, 이런 이상한 쓰레기 같은 짓을 하러 온다니 거기서. 그러니까 그건 거지. 내가 못 먹는 거 니들도 못 먹게 할 거야.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있잖아 그런 사람 한 사람. 근데 이게 이 구질구질한 게 뭐냐면 사실 예전 정권 보수 정권들 같으면 맞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인력 동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모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 뭐 안 되면 서울역에다 채워갖고라도 위세과시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완전히 포기했어요. 스피커만 보내고 지지자 100명 보냈어. 뭐 딱히 설득력 있는 말도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계속 소리만 지르고 앉아있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거 뭐 종북 계속 무슨 빨갱이 얘기 하거든요. 세상에 문재인 정권 물러나래요. 거기서 좀 문재인 정권 물러나래. 응?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개념이 없는 거야. 옛날에 하던 애가 와갖고 이제 마이크를 잡던 레파토리가 없잖아. 그리고 뭐 레파토리 이제 저기다 안 준 거야. 원고도 안 준 거야. 그냥 가서 하라고 했겠지 뭐. 결과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로 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저기 안 나온 6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도 있기야 있습니다. 저기 오게 100명 쪽 넘는다고 하니까 한 50명에서 뭐 그보다 조금 상회하는 숫자가 참석 안 한 건 있는데, 조응천처럼 대놓고 지금 나갈 때 아니다라고 하는 애들 말고는 서른 같은 애도 슬그머니 얼굴 비치고,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들 나름대로 양쪽에 발을 담가는데 찬물보다는 따스한 물에다가 발을 더 깊게 담그고 있는 놈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 단호하게 이런 거 나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애. 조금처럼 확실히 이제 더 이상 의원직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수박들의 위세가 많이 꺾여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서른은 나와서도 얼굴이 똥을 씹어가지고. 마치 내가 가세연의 슈퍼챗 때문에 끌려가 있는 거랑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지, 걔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번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진짜 역대급 들어본 중에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연설들 중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조봉욱 씨나 뭐 이런 분들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역대 야권 정치인이 할 수 있었던 연설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최고의 연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국민은 아직 이재명은 억압해도 민생은 억압하지 마라. 국민을 짓밟고 나른 짓밟아도 민주주의는 짓밟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나 순간 울컥했잖아. 네. 나중에 한번 이 연설문들을 그대로 한번 나레이션으로 엮어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 명연설문이었고요. 이게 임기 9개월 된 정부의 야당이 당대표로서
말 그대로 이 독재 청산을 위한 공식적인 어떤 그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였고 그 안에서 열렬한 지지를 일방적으로 얻어낸 거예요. 반대파 하나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뜨거웠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진짜 이 탄핵이 가까워왔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어요.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고. 왜냐면 만일에 탄핵이 돼갖고 새로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대표직을 공식 대표직을 사임을 해야 된다는 당원 당규가 있대. 그래서 탄핵에 대비해갖고 대통령 탄핵 시에는 이 조건이 유예된다라는 거를 놓자라는 그거 시급한데요? 놓자라는 그렇네.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해야겠네. 그만큼 탄핵이 가까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분위기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번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할 때는요, 장소를, 신고 자체를 한 10군데 정도를 잡아놔요, 미리. 그래서 당일날 발표를 하는 거야. 왜? 10군데를 일단 잡아놓잖아? 잡아놓으면 저쪽 애들은, 아씨, 스피커를 빌리는데 돈이 겁나 들어요. 이렇게 매다는 스피커거든. 비싸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야, 10군데를 잡았어? 그럼 어딘지 몰라? 야, 그럼 20억 원어치 스피커를 빌려야 되는 거야? 일단 빌려놓게 하는 거지. 빌려놓게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왜? 돈으로 말라주기는 전략. 괜찮다. 그리고 당일날 딱 우리들끼리만 서로 착 돌려가지고 거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회할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일단 지하철에 타라고 그래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대학생들은. 우리 탔거든. 근데 흰 장갑 낀 사람이 내리라고 하는 지점에서 내려요. 근데 대박. 저희가 보통 탔던 게 2호선이에요. 왜? 2호선 라인이 도는 과정에서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하고 눈치 싸움을 하는데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쫙 열어놓는 거예요. 2호선 라인에 있는 가능성을 딱 열어놓고는 일단 타. 입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손으로 수신호를 해줘요. 그러면 그래, 알게 된대요. 그러면 약 서울대에서 용산 삼각지에서부터 청와대 앞에까지 한 4군데 정도 집회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30분 전에 단계에서 우리 여기서 보입니다 하고 딱 찍어주면 되겠네. 띄엄띄엄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것들이 이동을 못하지. 어차피 못해. 그거는 집회 시작 전에 한 4시간 전에 와서 설치하기 전에는 그거 못하거든. 그거 괜찮네. 그 스피커만 없어도 할만하겠더라. 그래서 진짜 저는 정말 10군데 정도 미리 해놓자. 요런 거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자. 괜찮다. 저 예전에 그거 꽤 유용했어요. 예. 아무튼 우리 정치가 살아있고 민주당이 살아있고 우리 민주당이 진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경 야투해야 된다고. 주중에 5일 동안은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 열심히 하고 주말 되면 전국민 보고대회를 비롯한 각종 장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 퇴진 때까지 이 여세를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2달, 3달 전부터 그 얘기 계속 요구했잖아요. 민주당한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네. 꼭 제 말 듣고 했다기보다 결국은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돈을 주자. 그거에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는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얘네들이 프레카드 또 걸고 있습니다. 난방비. 네, 277만 가구의 난방비들을 지들이 해결했다고 걸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저거 허위사실 유포를 어떻게 안 되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거는 출장 마사지
찌라시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출장 마사지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온다 그러고 이렇게 전화번호 찍어서 주는데 막상 전화해 보면 전혀 딴 사람이 오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화 많이 내용하고 해보셨나 봐요. 왜 비율을 아니 이해가 팍 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잘 모르고. 아니 그 집집마다 그 도로에 가면 쫙 깔린 게 그 사진이잖아. 대부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제가 알고 있는 모 업종에 있는 배우들 사진인 건데 거기다 전화번호 휴대폰으로 쫙 깔아놓고 그 여자가 오는 것처럼 장사를 하고 얘네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277만 가구 애초에 지원 대상 가구 267만 가구밖에 안 돼. 100만 가구를 뻥을 친 거고요. 실제 돈을 아직 지급도 안 했어요. 돈도 없어. 그럴 돈도 없어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정부는. 추경 안 한다고. 예비비 다 포함해갖고 지금 1,500원에 딸딸 3,000원까지 했어요. 기부금까지 해갖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년도 가스 가격이 올린다 그랬잖아. 그 예산이고 뭐고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자체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실질적인 지급으로 이어지지 지금 국진당이 해결했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라도 제발 이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민주당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국짐 지자체에 있는 데는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짐 애들은 철저하게 하면 안 돼. 민주당 지자체들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국짐에 있는 애들 중에도 뭔가 여론이라든지 이 분위기 바빴거든.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담아서 들어가잖아? 그럼 또 지네 편한테 욕 처먹을 거라고. 바로 한동훈이가 감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조치할 수 있겠지. 이거 급식처럼 되는 걸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 오세훈이 급식 안 주려고 해가지고 그때 진보 지자체장 다 됐잖아요. 진보 그 교육부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 다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난방비 지원해주는 지자체 민주당 지자체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만 당선될 거거든요. 그러면 국짐도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게 왜 지자체적인 저희가 필요하냐면 정부는 지금 가스값에만 매몰이 돼갖고 도시가스값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농가나 어민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 같은 데나 이제 뭐 농업용 난방 하시는 분들은 주로 경유나 등유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쪽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야. 여긴 치명적이거든요. 화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난방하는 네. 연탄 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난방비 자체로 해서 포괄 지원이 돼야지 가스비만 까준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 얘네들이 그만큼 민생 그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없는 새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지자체장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안 한다 할 생각도 못 없고 하는 거지. 왜냐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돼. 얘네들은 이 예산을 어떻게든 남겨놨다가 옛날 명박이가 했듯이 올 상반기쯤 지나가고 집행 안 된 예산으로 남겨놨다가 도로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이 지자체들은.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게 전반기에 집행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 보수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로등 추가 설치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있어요. 복지 비용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학생들 후생 지원을 위한 거 무슨 뭐 건강 검진이나 이거 교육 지원을 위한 거 이런 걸 예비비로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지나가서 그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와가지고 걷어가 버려요. 다른 명목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때 쓰려고 돈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돈을 많이 빼갔거든요. 4대강 때 이 짓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명박한테 많은 예비비를 돌려서 이 마일리지로 돌려준 지자체장들이 칭찬을 받았죠. 참.